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온 박재훈입니다. 며칠 전 제 외래 진료실로 60대 중반의 여성 환자 한 분이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배를 부여잡은 채 속이 타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몇 달 전부터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지인의 추천으로 양파가 혈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생양파 반 개씩을 꾸준히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 후마다 속쓰림과 트림, 그리고 새벽에 갑작스레 올라오는 가슴 통증과 신물 역류 증상이 생기더니 결국 병원에 오시게 된 겁니다. 진단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심한 위염 그리고 초기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양파가 좋다고 해서 먹었을 뿐인데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양파는 분명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파는 10년 더 건강하게 살게 될 약이 될 수도 10년 일찍 죽게 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천연약이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루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네 번째 알려드리는 방법은 정말 중요하니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실 양파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약국에서 파는 수많은 약들보다 우리 부엌에 있는 이 평범한 채소가 얼마나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양파의 진정한 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섭취법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방금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먼저 양파,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되는 세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60대 여성 환자의 사례처럼 양파를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경험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생양파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지난 겨울 제 진료실에 72세 이정숙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유튜브에서 양파가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에 좋다는 영상을 보고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생양파 반 개를 통째로 먹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선생님.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식사 후마다 속이 쓰리고 밤에는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이 생겼어요. 그래도 양파가 몸에 좋다는 생각에 계속 먹었죠. 결국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토혈을 경험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심한 밀환성 위염과 함께 작은 위궤양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생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유황 화합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바로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향의 원인입니다. 알리신은 항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위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요. 제가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양파는 분명 건강에 좋지만 이렇게 공복에 생으로 매일 섭취하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헬리코박터균이 있거나 위산 분비가 많은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최영철 할아버지는 유사한 사례지만 다른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양파의 항암 효과를 기대하며 매일 생양파를 다지고 꿀에 버무려 먹었습니다. 2달 후 그는 심한 복통과 설사, 그리고 만성 위장염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위장 기능이 원래 약한데다가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이 장 운동을 과도하게 촉진시켰습니다.
게다가 장내 미생물 균형까지 무너져 만성 설사 증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 두 환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양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생양파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위장을 가진 분들은 소량의 생양파는 오히려 식욕을 증진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핵심은 균형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말고 식사와 함께 적당량만 드세요. 특히 빈속에 생양파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할머니와 최할아버지 모두 제가 처방한 약물 치료와 함께 양파 섭취법을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생양파 대신 살짝 데친 양파를 식사와 함께 소량만 먹도록 했죠. 두 분 모두 3주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조심하세요. 작년 여름 68세 김명훈 할아버지는 급히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와파린이라는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최근 건강 프로그램에서 양파즙이 심장 건강에 좋다는 내용을 보고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파즙 한 컵씩을 마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해요. 칫솔질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코피가 묻어 있어요. 어제는 팔에 살짝 부딪혔는데 이렇게 큰 멍이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즉시 혈액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예상대로 그의 국제표준화 비율 수치가 평소 2에서 3이던 것이 4.7로 크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이는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출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양파에는 천연 혈액희석 성분이 들어 있어서 와파린 같은 혈액희석제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양파 섭취량을 늘리면 이렇게 출혈 경향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혈전 형성을 막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효과지만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즉시 양파즙 섭취를 중단하고 와파린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2주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출혈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양파를 소량만 섭취하고 혈액 검사를 더 자주 받으며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양파는 심장에 좋은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갑자기 양을 늘리지 말고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양파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당뇨약과 함께 복용 시 주의하세요. 박지영 할머니는 10년 차 제2형 당뇨 환자로 메트포민과 글리클라지드라는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양파가 혈당을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양파즙 2컵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의 남편이 다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박 선생님, 아내가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의식이 혼미해졌어요.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 할머니의 혈당은 심각한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포도당 주사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만약 남편이 없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박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최근에 식사나 약 복용 패턴이 바뀐 것이 있나요? 그녀는 양파즙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고 이것이 저혈당의 원인임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양파에는 유아알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지만 이미 당뇨약으로 혈당이 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량의 양파를 섭취하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파는 당뇨에 좋지만
당뇨약과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지 말고 소량부터 시작해서 혈당을 자주 측정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후 양파 섭취량을 줄이고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며 당뇨약 용량도 조금 줄여 조절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안전하게 양파의 혈당 강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파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혈당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박 선생님, 그럼 양파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가요? 이제부터는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파는 끓이지 마세요. 그러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지난해 여름 고혈압으로 15년째 약을 복용 중이신 73세 서영호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양파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양파를 넣은 국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혈압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죠. 선생님, 저는 매일 양파를 넉넉히 넣고 1시간씩 푹 끓인 국물을 마셨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양파를 고온에서 오래 끓이면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모두 포개시키고 계셨던 거죠. 영호 할아버지, 양파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퀘르세틴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특히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 15분 이상 조리하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양파를 15분 이상 고온에서 끓이면 퀘르세틴 함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면 5분 이내로 살짝 데치거나 중약불에서 짧게 볶으면 영양소 손실이 30% 미만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 생으로 먹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가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드셔보세요. 저는 영호 할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 식초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라고요. 식초가 양파의 자극적인 성분은 중화시키면서도 퀘르세틴은 보존해 주거든요. 또한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의 혈압은 정상으로 내려갔고 혈압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양파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다르다니 놀랍습니다. 이처럼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조리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최적의 양파 조리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으로 먹되 위장이 약하면 식초에 담가 자극을 줄이세요. 둘째, 꼭 열을 가해야 한다면 중약불에서 5분 이내로 짧게 조리하세요. 셋째,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넷째, 샐러드, 샌드위치, 가볍게 볶은 요리 등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양파의 효능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 약이 됩니다. 양파를 요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껍질을 벗겨 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양파 껍질을 버리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아십니까? 60대 후반의 한 부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남편 정동철 할아버지는 심근경색 후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였고 아내 이미영 할머니는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고민이었죠. 선생님, 저희가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도 검사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게 나와요. 저는 이 부부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양파 껍질 차였습니다. 양파 껍질이요? 그거 버리는 건데요? 이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바로 그 버리는 껍질이 보물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양파살보다 최대 4배 많은 퀘르세틴이 들어 있어요.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실제로 프랑스 국립건강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양파살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퀘르세틴은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유기농 양파의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 차처럼 우려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특히 정할아버지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165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버리던 껍질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양파 껍질을 활용하는 자신만의 방법까지 개발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믹서기로 곱게 갈아 파우더로 만들어 요리할 때 약간씩 넣는 방법이었죠.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양파 껍질은 정말 버려지는 보물입니다.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양파 껍질차를 마시는 겁니다. 깨끗이 씻어 말린 껍질을 뜨거운 물에 5분에서 10분간 우려 마십니다. 둘째, 양파 껍질 육수를 내는 겁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껍질을 넣었다가 건져냅니다. 셋째, 양파 껍질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껍질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발효시킵니다. 넷째, 양파 껍질 파우더입니다. 말린 껍질을 곱게 갈아 요리에 첨가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은 혈관 건강에 탁월해 제가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적극 권하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반드시 유기농 양파의 껍질을 사용하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박 선생님, 양파즙이 좋을까요? 생양파가 좋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약 1년 전 제 진료실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김지훈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날 처음 뵈었는데도 열의가 대단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건강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인터넷에서 양파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신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뇨가 있어서 양파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시중에 파는 양파즙을 사서 먹을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갈아 마실까도 고민이에요. 또 그냥 생으로 먹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제 손을 들어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설명드렸어요. 양파즙과 생양파의 가장 큰 차이는 흡수율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양파즙은 이미 양파를 갈아 놓은 상태니까 양파 세포벽이 파괴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 과정 없이 영양소가 바로 흡수될 수 있어요. 반면에 생양파는 씹어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흡수가 느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파즙은 마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화기 같아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죠. 반면 생양파는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 같은 거예요. 천천히 꾸준하게 작용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마트에서 파는 양파즙은 어떤가요? 그냥 사 먹어도 될까요? 물론 편리하긴 하다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판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열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제품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꼭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김할아버지에게 직접 양파즙을 만들어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깨끗한 양파를 씻어서 껍질째 믹서기에 넣고 거기에 레몬즙을 약간 첨가하세요. 레몬즙의 비타민C가 양파의 퀘르세틴 흡수율을 높여주고 양파의 매운맛도 중화시켜줘서 마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체질과 목적에 맞게 섭취하는 거예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가 자극적일 수 있으니 살짝 데치거나 식초에 담가 자극을 줄인 후에 드세요. 급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식사 30분 전에 소량의 양파즙을 마시는 것도 좋고요. 콜레스테롤 관리가 목적이라면 양파 껍질차와 함께 생양파를 조금씩 섭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입 냄새가 좀 걱정된다고 김할아버지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양파를 드실 때 파슬리나 민트를 함께 씹으면 입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또는 식후에 사과를 한 조각 드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라 아침마다 직접 만든 양파즙을 식사 전에 마시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생양파를 넣어 드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아침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많이 안정되었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양파인데 먹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가 다르다니요. 이제는 제 상태에 맞게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양파의 형태별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생양파는 영양소가 가장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양파즙은 흡수가 빠르고 위장 부담이 적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죠. 데친 양파는 자극은 확실히 줄어들지만 수용성 영양소가 일부 물에 빠져나갈 수 있고요. 양파 껍질차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하지만 쓴맛이 있어 드시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가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건 마치 제가 환자분들께 약을 처방할 때와 같아요. 똑같은 고혈압이라도 환자의 나이, 체중,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다른 약을 처방하듯이 양파도 여러분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섭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30년간 설명해온 양파의 5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양파를 그저 요리의 부재료가 아닌 진정한 자연의 약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효능은 혈압과 혈관 건강 개선이에요.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여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지난해 제 진료실에 방문하신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의과대학 교수인 친구에게 양파의 혈관 건강 효과에 대해 들었고 그 후로 할아버지께 매일 아침 양파즙을 드리기 시작했죠. 2개월 후 철수 할아버지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관 노화 검사에서도 놀라운 개선이 있었거든요. 김 선생님,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네요. 혈관 탄성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마치 10살은 젊어진 혈관 같아요.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특별히 운동을 더 한 것도 아닌데. 네,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 혈관 탄성을 회복시켜 준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혈관 나이가 정말 젊어진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여러 환자분들에게 양파를 적극 권하게 되었고, 특히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들에게서 눈에 띄는 개선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제 진료실에서 양파는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듭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에요. 양파에는 유아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10년 넘게 여러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식이요법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게 자주 질문하셨죠. 선생님, 제가 약 말고 음식으로도 건강을 관리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할머니께 매일 양파 반 개를 섭취하시라고 권했어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적정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그 조언을 정말 성실하게 따르셨고 6개월 후 검사 결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영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도 내려갔어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특히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진 건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하루 반 개의 양파가 이런 기적을 만들 줄 몰랐어요. 이제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할머니의 당뇨약 용량을 조금 줄였고 그 후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약을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니지만 약 의존도를 줄이고 건강한 식이요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환자에게는 큰 변화였죠. 하루 반 개의 기적, 양파가 내 몸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영자 할머니가 노인정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 사용한 말이라고 해요. 이처럼 양파 속 퀘르세틴과 유아알릴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항암 작용이에요. 양파에 포함된 황화합물, 특히 유기유황은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장암과 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최병철 할아버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양파를 적극 활용하신 분이에요. 항암 치료가 끝난 후 그는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잖아요. 암이 다시 생기지 않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다양한 식이요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양파의 항암 효과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두 가지 습관을 들였어요. 첫째는 양파즙 한 잔을 마시는 것, 둘째는 모든 요리에 양파를 넣는 것이었죠. 현재 그분은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물론 양파만으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파의 항암 성분이 건강 유지에 분명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선생님, 제가 암 환자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 보이냐고요? 저는 항상 대답해요. 양파가 나를 지켜준다고요.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예요. 양파에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 염증 감소,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이미경 씨의 경우예요. 그녀는 만성 비염과 알레르기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야 했고 매년 감기를 5-6번씩 앓을 정도로 면역력이 약했죠. 선생님, 저는 이제 약에 의존하는 생활에 지쳤어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경 씨에게 저는 양파 꿀을 만들어 드시라고 권했어요. 양파를 얇게 썰어 유리병에 넣고 꿀을 부어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양파의 영양소가 꿀에 우러나오거든요. 이걸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라고 했죠. 6개월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봄철 알레르기 시즌에도 증상이 크게 줄었고 그해 겨울에는 감기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겼다는 거였죠. 선생님, 양파가 이렇게 면역력에 좋은 줄 몰랐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고 물어봐요. 다섯 번째 효능은 장 건강과 소화 촉진이에요. 양파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고 변비 개선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요. 최근에 정유진 환자분이 아토피와 만성 변비로 제 진료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여러 피부과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고 변비도 심해서 주 1, 2회 배변이 고작이었죠. 박 선생님, 제 피부 상태가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저는 그녀에게 몸과 피부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파를 포함한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을 권했습니다. 유진 씨는 매일 아침 샐러드에 생양파를 넣어 먹고 저녁에는 가볍게 볶은 양파 요리를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 2개월 만에 그녀의 배변 습관이 정상화되었고 놀랍게도 피부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양파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제 피부가 좋아진 걸 보고 친구들이 다 비결을 물어봐요. 양파 속 이눌린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것이 다시 면역 체계와 피부 건강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였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양파 하나로 달라진 피부와 장 건강 이야기라는 주제로 병원에서 작은 강연도 했답니다. 이렇게 양파에는 정말 놀라운 5가지 건강 효능이 있어요. 혈관 건강 개선, 혈당 조절, 항암 작용, 면역력 강화, 그리고 장 건강 증진까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과 섭취법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양파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저희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오늘 제가 3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하며 환자들에게만 비밀로 알려드렸던 양파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시지만 정확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30년 임상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양파를 드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요 한마디와 여러분의 정보도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